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시간이죠. 자, 오늘도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목이 메이는지 모르겠어요. 정중해졌죠. 저희가 상당히 방송이 되는 이후에. 네. 보통은 이렇게 허리 그렇게 꼿꼿하게 펴고 안 그렇죠. 하시잖아요. 예. 네. 그 이유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부터 저희가 그 유튜브 다시 보기 서비스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뉴스 채널 들어가시면 YMCA 토론 매주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죠.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근황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뭐 저희가 작년부터 LG화학이랑 청소년들이 그 해양 플라스틱 그 쓰레기들을 모아서요. 그 아이들이 거리 쓰레기를 줍는 거리와 또 참여 인원 모은 쓰레기 요걸 가지고 취약계층 청소년들 한 150명에게 집에 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같이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가 그 가정들 한 30가정을 올해 이제 2월 달까지 선정을 해서 그 가정의 에너지 LED 교체 사업들을 해주는데 네. 그거 뭐 가정들 좀 모집하고 있고 또 어디로 가서 무엇을 고칠지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 한 주보다는 그 뭔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해서 그런지 외모에 조금 부쩍 더 관심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 느낌. 네, 누가 제 이발도 하시고 제 모습을 보고 네. 머리가 너무 거석하다고 거시기하다고 거석하다고 야 네. 이거 뭐 표정은 이발하고 나왔습니다. 왔습니다. 멋지십니다. 김석 총장님은 또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뭐 저희 직원들하고 좀 차도 마시고 밥도 마시고 네. 먹고 뭐 지난 한 주는 좀 여유롭게 여유를 좀 많이 부리고 좀 휴식을 좀 취하는 그런 한 주가 좀 됐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요? 조회수는 별로던데요. 그러니까 별로긴 한데 본 사람들 몇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왜 그 서로를 안 쳐다보고 이야기하냐, 왜 자기 할 말만 하냐, 그리고 왜 종이컵을 위에 니네 노플라스틱이라면서 종이컵을 넣고 물병을 올려놓고 하냐,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더 잔소리를 신경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열심히 같아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정중한 마음으로 이 방송에 임하겠다. 그 말씀만큼은 이제 정중한 태도는 정중하되 네. 내용은 이제 정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온갖 네. 이야기들을 다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집중할 주제,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통보를 받아서 구제를 신청했던 순천만 자벌드 노동자 3명 중 2명에게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조금 달라서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정치권은 갈등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장 소병철 의원의 반응이 엇갈렸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마음에 이 주제를 좀 꺼내봤고, 지역민들의 정말 큰 기대 속에 문을 열었던 직업체험관입니다. 순천만 자벌드 노사 갈등 때문에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넘었고, 이 박람회 앞두고 있는데 박람회 놀러 오면 여기가 또 연계 관광 차원에서 기대감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정상화를 바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에 대해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석 총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이죠. 11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순천시로부터 순천만 자벌드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드림잡스쿨의 노동자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판정이 내려진 것이죠. 좀 돌이켜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해 11월입니다. 전체 직원이 한 6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드림잡스쿨이, 그러니까 순천만 자벌드를 위탁하는 드림잡스쿨이 경영상의 이유로 60명 중에 20명을 정리 해고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제 6명에 대해서 해고를 통보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일단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드림잡스쿨이 부당한 해고다라고 하면서 노조조합원 6명은 해고하고 또 비조합원 2명은 재계약하는 것들이 차별 관련한 부분과 연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영상 어렵다고 하는 이유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순천시로부터 받을 보조금 잔액 2억 3천만 원 정도가 있고 또 2023 국제정원박람회 연계하게 된다면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런 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다라고 일단 지방노동위에다 제기했는데 이 부분이 좀 받아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드림잡스쿨 대표가
진호위의 판결이 굉장히 매우 당황스럽다. 그리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현재 밝히고 있는데 사실상 순천만 자불든 국비가 투여된 국가 사업이었고 또 거기에 시비도 투여됐고 네. 운영 책임을 순천시가 원래 맡고 있었지만 이것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운영과 더 많은 사람들의 이용을 위해서 위탁업체를 공고했었고 공고한 과정에서 드림잡스쿨이 그 공고에 임한 것이죠.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하게 그 드림잡스쿨만의 문제가 아니라 순천시가 그 위탁 관계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해박스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노동자들과 드림잡스쿨의 문제뿐만 아니라 순천시하고도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동안은 지금 현재도 순천시청 앞에 지금 농성 중에 있거든요. 네. 지금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농성 과정을 조정하는 역할들에 있어서 순천시의 역할이 좀 부재한 거 아니었느냐. 조정하는 역할이. 예, 그리고 너무 노동자와 주식회사 드림잡스쿨의 문제만으로 좀 극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결론은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개입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드림잡스쿨에서 중노회에 이제 그 이의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법원의 좀 판결이 또는 결론을 통해서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 예. 그러므로 인해서 어쨌든 그 뭔가 실마리가 보이는 과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시고요. 네. 예. 옆 동네 여수에서 보시는 바는 어떻습니까, 김 대총장님? 이 순천만 자벌드 영역은 다른 것도 아니고 아까 그 직업 체험감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것도 성인 대상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직업에 대한 긍정성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가져야 될 직업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성남이랑 순천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만들어진 건데 그렇다 보면 이 자벌드는 직업체험관이라면 직업에 대한 개념을 이 위탁 운영 기관이 제대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직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또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1년 동안 그 어떤 지속적인 그죠? 지속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그런 형태를 보통 우리가 직업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 이게 직업의 안정성, 직업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개념, 그리고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직업체험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순천시가 이걸 방기했다는 것, 혹은 묵인 조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았으면 바로 행정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난다면 죄송하다. 우리가 이런 뭐에서 지방노동위에서 어떤 판결이 나서 부당노동 행위라는 것이 나왔다면 이걸 관리 책임하는 순천시장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걸 못 찾렸는데 이 내용들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모든 사람이 원직 복귀해서 제대로 직업체험관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제대로 위탁 여부 기관들 관리 감독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오히려 노동자들한테 무슨 책임을 미루고 순천의 이미지만 이야기하고 뭐 관광 줄어들 거라 이런 이야기 한다면 이건 순천시가 직업체험관을 운영할 기관 자체가 아니다. 이건 차라리 도교육청으로 가든가 아니면 뭐 다른 대학에 맡겨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 모든 넘기는 게 낫겠다고 좀 보는 거고요. 이 돈에 순천시가 160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매년 한 11억 5천만 원 정도 3년에 34억을 순천 시민들 세금으로 위탁 운영비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또 법에도 그리고 관련 조례에도 순천시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뭐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빨리 좀 사과를 하고요. 이거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안을 당장 이번 주라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직업관까지 또 연결 지으시니까 역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자볼드에서 이런 일이 맞죠. 벌어졌네요. 직업이 가진 윤리적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다른 달라요. 곳은 확실히 멋있어. 단기직이나 비정규직을 쓰더라도 이 직업체험관만큼은 정규직화해야 되고요. 또 강사들도 직업적 안정성 속에서 높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도록 계속 촉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러니까 순천시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기는 하잖아요.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김 대총장께서는 뭐 이건 묵인 조장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김석 총장께서도 책임 있는 행정을 좀 기대해야 되는데
이제 순천 시민들이 일하는 공간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그 이제 입장문을 보면 SNS를 보면은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 시청사 입구 점거하고 행사장 따라다니면서 선동한다. 누가 순천에 이러면 투자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조속한 협상을 통해서 순천만 자벌드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기대한다. 엄정한 중립을 순천시는 지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논평을 주신다면 김석 총장님? 그 참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사실 그 시장님의 그 SNS를 팔로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왜요? 있다고 그래서 왜 팔로우 안 하고 계세요? 그분도 저를 아마 팔로우하고 있지는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제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아함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입장을 밝혔더래요. 근데 사실상 이제 공식적인 것은 순천만 자벌드 노사분쟁에 대한 순천시 입장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이 공식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호위의 결정에 따른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촉구된다. 근데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1월 1일 날 그 시장님께서 쓰셨던 그 페이스북 이런 걸 들여다봤더니 대체적으로 다 정원박람회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많은데 유독 그 부정적인 이야기는 민주노총 공공연대 뭐 자벌드 노조나 정원 노조의 투쟁 방식이 옛날과 같다. 뭐 직접 고용을 요구한 자벌드 노조에 대해서 공무원 시켜달라는 거냐 뭐 이런 발언이 있는 거 보면서 되게 놀라웠습니다. 되게 놀라웠고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앞서 김대희 총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자벌드가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전국에 성남시에서 두 번째로 생긴 거고 그런데 이 과정에 시비도 투입됐고 그리고 3년간 30억이 넘는 돈을 순천시가 지원하고 있어요. 물론 위탁 관련된 부분에서 위탁 협약서가 있는 것을 그걸 준수하는 게 맞는 것이죠. 네. 근데 이번에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것은 어쨌든 부당 해고다고 하는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쟁 방식의 그러니까 본질을 뒤로 해버리고 투쟁 방식의 문제랄지 이런 식으로 좀 터부시하는 것은 되게 인식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투쟁 방식을 들여다보기보다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을 조정할 순천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 자벌드 노동자 사람들 다 순천 시민들이거든요. 노동자 관점에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시민의 관점에서 그걸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순천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장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 문제 결자 해지하는 것은 결국은 주식회사 그 자벌드 드림잡스쿨 드림잡스쿨이겠지만 이 부분을 결자 해지를 하게끔 옆에서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고 역할을 하는 것은 순천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진호위 결정이 부당해고라고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부당해고를 한 드림잡스쿨에 대한 순천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염두에서 들여다보길 바라고 중노회의 최종 결정 이후에 하면 너무 늦다. 그래서 설 전에 농성이 풀리도록 순천시가 나름대로 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 했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관계 법령, 조례, 협약에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왔고 해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드림 순천만 자벌도 지회가 요구하는 게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 뭐 드림잡스쿨의 위탁을 취소해라. 협약서대로 이행해라. 그다음에 잘못 설계한 최저임금 위반 관련한 부분을 좀 인정하게 해라. 노동자의 임금 개선 등과 아울러서 순천만 자벌드가 정상화되도록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직장 폐쇄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순천시가 나서서 직장 폐쇄를 막고 그다음에 뭐 관련해서 최저임금 위반 인정 문제랄지 임금 개선 관련들과 관련해서는 협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제3자 중재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다고 보여져요. 근데 철저하게 중립적 위치를 지키겠다. 이거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은 순천시를 너무 객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벌드와 관련해서 위탁 주체는 순천시인데 사실은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네. 요즘 최근에 보면 이제 저희 여수 YMCA도 그 여수시로부터 몇 가지 그 행정 사무를 위탁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 이런 청소년 단체들이 많이 이제 위탁하고 있는데요. 예.
해박서를 보더라도 설령 규정이 없더라도 특히 이제 고용 안정성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중심에 두는 거거든요. 고용 안정.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수 YMCA나 그러니까 자벌도 그래요. 특정 기간이 한 3년, 5년 위탁을 하다 보면 위탁이 끝나면 다른 위탁 기간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고용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관장이라든가 책임자급은 그 소속 단체로 되돌아갈 수 있겠죠. 그 나머지는 본인들이 희망하면 고용의 안정성들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위탁 해박사에도 보면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업무의 연속성 네, 측면에서도 맞습니다. 그렇고. 예. 이것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최소한 지방 정부가 이건 핵심만큼 따지는 거거든. 가장 중요하게요. 예. 따지는 거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강사라든가 이제 자벌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강사 영역이 좀 많아요. 전문 기술을 가르치고 체험 학생들이 오면 안내해주고. 예. 그럼 강사들은 중간에 1년 내지 2년 단위로 그 상호 평가가 있거든요. 학생들 평가라든가 상호 평가를 통해서 개선을 하거나 개선이 안 될 경우는 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들을 지키면 서로 간에 아무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없으니까 직원들 상호 내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렇게 위탁 시설은 고용 안정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저는 재정이 적자이기 때문에 경영 적자로 인해서 6명을 해고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1년에 한 11억, 12억 정도를 순천시가 매년 지원을 해요. 적자 보전 목적으로. 그리고 이 체험관은 공짜가 아니에요.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한 번 들어오면 12,000원에서 18,000원 정도를 체험비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돈이 1년에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 자벌드 예상 인원이 14만 명으로 봤거든요. 14만 명으로면 이거 최저 금액인 12,000원만 하더라도 이게 20억 이상 돈들이 남는 거거든요. 그럼 20억에 순천시가 지원해 주는 돈 합치면 1년에 3, 40억 정도는 최대 한 40억 정도는 그냥 운영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걸 가지고 60명 급여와 전기료라든가 공과금 내고 시설 운영 관리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건 적자가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영 적자를 핑계로 직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는 거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직업 체험관인데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체험관인데 적절한 이유로 함부로 이게 부당 해고를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순천시는 중립을 지켰다. 이런 것은 순천시가 중립시킬 필요 없습니다. 원칙대로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제가 보니까 이제 드림 잡스쿨은 순천 기업이 아니더라고요. 강주에서 2008년도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했던 개인이 중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맞아요. 이제 확대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하면 강주업체거든요. 그렇다 보면 순천시는 순천 시민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노동자들은 순천 시민들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근로감독을 더욱더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궁금한 게 그러니까 내부 운영까지 저희가 뭐 세세하게 다 지금 뭐 이야기를 나누고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닌지라. 근데 이 청취자분들께 요 관계를 좀 명확하게 인식하게끔 도와주시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노사가 있잖아요.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진호위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잖아요. 부당 해고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 근데 이 회사는 순천시의 위탁 업체란 말이죠. 그러면은 공무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분들도 순천 시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 관계에서 도대체 순천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길래 이 사람들은 어떤 노동자들이지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너무 모호하게 돼버린 노동자분들의 그 주체성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적으로 이 내용은 이제 자벌드가 고용노동부가 만든 건물이었고요. 순천시가 160억이라는 예산을 만들고 1년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순천시에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긴 거죠. 이제 네. 순천시 소유 건물인 거죠. 엄밀하게 보면. 그러면서 순천시가 직접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60명을 정규직 채용해서 못하니 보다 더 직업 체험에 대한 전문 기관에 이 시설을 운영 관리에 위탁을 준 거죠. 그러면서 보조금까지 줘서 사람을 채용해서 들어오는 청소년과 어린이들 채용 교육을 하도록 위탁 알려줬으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운영법인인 드림 잡스쿨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운영법인 내에서 노사 문제로 의해서 시장 폐쇄가 되고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또 순천시가 지원해준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면 운영법인을 계약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찌 보면 위탁 업체에 대한 총 책임은 순천시가 지는 게 맞습니까? 가지는 총장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운영법인을 선정할 때 공모 절차에 의해서 운영법인이 선정됐을 거예요. 네. 막상 선정해서 보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좀 부실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불안불안했었던 거죠. 네.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도 다 알고 있었을 테고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 그 드림잡스쿨이 뭐 60명 중에서 20명을 해고할 수 있다라고 통보했었고 그 중에 6명이 해고가 된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 측에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나는 보복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예. 그러면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의 골이 깊어진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가운데서 순천시가 이것에 적극적으로 순천만 자벌도의 정상화 또는 운영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개입해서 이걸 조정할 수 있어 조정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고 그 절차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위탁업자가 해야 될 일이냐 순천시가 해야 될 일이냐 이런 것과는 좀 무관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든 절차상이 다 절차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은 이건 그 안에 쌓여 있는 감정의 관계 또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따뜻함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상당히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노동조합과 드림잡스쿨에 관련된 문제는 결국은 수많은 노사분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진호위의 결정으로 중노위의 결정으로 법적 판단으로 결정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순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고 그걸 위탁하고 있는 것이고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고 막 이거 순천 시민들이 또 고용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순천시가 제3자 중립적 위치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벌들을 정상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농성을 좀 해제할 수 있도록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그 노동자들 한번 만나서 대화도 알겠습니다. 좀 해보고 남은 시간은 중재를 좀 해라. 예. 뭐 그런 거죠. 예. 남은 시간 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앞에서. 지역 정가의 갈등 상황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앞서 드렸잖아요. 그 국회의원분들은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순천시와는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결과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소병철 의원도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그 노동자들을 공개적으로 뭐 지지한다. 뭐 도당에서도 뭐 노동위원회를 가동해서 면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런 입장을 냈었고 지난주에 금요일에 저희 털어보러 시간에 서동용 의원께서도 소 의원과 비슷한 결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안 맞는 거잖아요. 둘이 대하는 태도가 이거는 김대희 총장께 좀 여쭤볼게요. 네네. 제가 보기에도 아니 국회의원 같은 시장의 판단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시장 개인의 입장이 물론 이제 순천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노광규 시장이 이게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 자벌드라는 순천시 공유 재산이잖아요. 공유 시설을 좀 운영 관리하는 관점이 저는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런 건 이제 노동조합이 관여된 뭐 운영 기관의 이러한 노사 분규적 문제들을 물론 시장이 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이제 검사스럽게 이거 보는 것이 아닌가 좀 싶어요. 시장이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요. 국회의원도 검사 출신이에요. 아 그런가요? 근데 시장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선을 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절대 시장이 선을 그은 것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럼 시장은 차라리 뒤로 빠져서 의견을 주지 말든가. 국장이나 과장이 오히려 의견을 줬다면 시장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마리가 있는데 시장은 딱 마지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해결해요? 아무도 해결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 나와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부담스러운데 근데 서로 공개적으로 다른 입장을 대놓고 내고 있단 말이죠. 선거에서 심판받아야죠. 저는 김대희 총장님과 좀 다른 생각인데요. 네. 일단 시장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국회의원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입장을 그렇죠. 조율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일부러 갈등을 부추기는 건지 갈등을 수면으로 올려서 어느 이득이 있는 것인지 두 주체 간에 네네네. 시장과 그런 것들 간에. 좀 들여다볼 필요. 근데 이것은 그 자벌드 노동조합의 농성과 어떤 그 이번에 부당형 관련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져. 예를 들어서 소병철 의원이나 소송영 의원께서 저희처럼 순천시가 제3자라고 해서 중립적 위치를 취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 시그널은 아마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 저희 생각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네. 통계상으로는 없지만 반면에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그 시장의 입장에서는 뭔가 여기에 개입하는 것이 일정 부분 순천시에 득이 안 된다거나 또는 본인의 정치적인 내용과 득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걸 개입하지 않음으로 해서 본인에게 득이 된다거나 이런 굉장히 좀 복잡한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복잡한 계산 내려놓고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소병철 의원, 서동영 의원, 시장 모두가 좀 입장을 좀 내려놓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순천시에서도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난번 그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 사유사명 집단 해고건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네. 공공 위탁 시설에 대해서 순천시가 이런 문제가 그러게요. 빈번하게 나오더라고요. 음. 그럼 순천만 그때 4.14명 집단 해고권하고 이번 자벌도 6명 집단 해고권. 그럼 공공 위탁 시설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혹은 또 공공실의 단기 노동자 계약 문제가 있다면 순천시가 이거 근본적으로 위탁 시설이라든가 단기 공공 시설에 일하는 단기 노동자들의 이 근로처분 문제를 근본적으로 저는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과거에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분들이 뭐 업체가 여러 개가 있고 또는 민간 위탁을 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걸 직접 고용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노광시장 페이스북을 보니까는 직접 고용을 요구했고 이것이 공무원 시켜달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뭔가 좀 인식적으로 좀 차이가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시설공단이랄지 뭐 별도의 다양한 방식으로 순천시의 어떤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 안정 문제를 좀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법적인 요소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런 문화인가? 어떤 그런 문화적 공직사회 내에 예전에 허석시장 같은 경우는 공직사회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해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 노광기 시장님은 공직사회를 뭐 너무 잘 장악한 건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어떤 문화가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죠. 그래서 네.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설날 전에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정치권들의 역할이고 각 주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될 건데, 마지막 김석 총장께서 언급하신 것 중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입장을 좀 내려놓고 빨리 사태 해결을 위해서 좀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 바라는 건데 입장을 내려놓고 나설 수 있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전남 진호위에서 일정 부분 결론이 났기 때문에 네. 부당 해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음. 상당히 빠르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한 차례 그 자벌도 노동조합하고 그다음에 드림자 스쿨하고 뭔가 이렇게 테이블에 앉은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정을 내려놓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그런 다음에는 좀 더 그 자벌드가 정상화돼서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인정받는 그런 어떤 청소년 직업체험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네, 그런 믿음을 갖고 좀 잘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는 마무리해야겠어요. 순천만 자벌드 사태와 지역 정가의 다른 시각을 주제로 온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또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